3년 전 저는 혈압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목 혈압계를 꺼내 측정하고 수첩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158, 162, 155. 숫자는 매번 높았고 저는 그 숫자를 믿었습니다. 의사도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혈압약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합병원 심장내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던 중 담당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혈압이 정상인데요. 이 약 지금 왜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매일 아침 꺼내들던 그 혈압계가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혈압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혈압을 재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외래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가정용 혈압계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78%가 잘못된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약 20%는 정상 혈압임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으로 오진받아서 혈압약을 복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8%는 혈압계를 쓰는 10명 중 8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숫자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혈압을 제대로 재고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처럼 잘못된 혈압 측정으로 불필요한 약을 드시는 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주시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그 병원을 나오던 날 집에 돌아와 혈압계 사용 설명서를 처음으로 꺼내 읽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았던 그 종이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제가 매일 어기고 있던 주의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가 아닌 3가지나 말입니다. 저만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게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측정 자세 하나만으로 혈압 수치는 최대 10mm까지 달라집니다. 미국 심장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측정한 혈압과 등을 기댄 상태에서 측정한 혈압을 비교했을 때 평균 6에서 8mm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발을 바닥에 붙이지 않거나 다리를 꼬고 측정하면 최대 8mm가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이 2가지 실수를 동시에 하면 실제 혈압보다 최대 16mm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혈압의 기준이 140 정도라는 걸 생각해보면 124인 사람이 자세 하나 잘못으로 140이 찍히는 겁니다. 정상인이 고혈압 환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단 2분입니다. 자세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임상에서 보면 측정 자세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약 용량을 줄이거나 끊게 되는 환자가 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아예 모르고 오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번째 증거입니다. 측정 전 5분. 이 5분이 혈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재기 전에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방금 전까지 TV를 보다 광고 시간에 잠깐 측정하거나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고 곧바로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국내 한 순환기내과 전문의 팀이 진행한 임상실험에서는 5분 안정 없이 측정한 혈압이 안정 후 측정한 혈압보다 평균 11mm 높게 나타났습니다. 11mm면 고혈압 1기와 정상 혈압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치입니다. 단순히 5분을 앉아있지 않은 것만으로 정상인이 고혈압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5분 안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쁜 외래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5분을 기다리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는 더더욱 지켜지지 않고요. 이게 쌓이면 결국 환자 기록에 고혈압으로 남게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자세. 2번째, 안정 없는 측정. 그렇다면 3번째는 무엇일까요? 3번째 증거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커프, 즉 팔에 감는 띠의 위치와 크기가 맞지 않으면 혈압 수치는 최대 20mm까지 오차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가정용 혈압계는 팔뚝형과 손목형 2종류입니다. 손목형은 특히 오차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과의 높이 차이 때문입니다.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내려뜨린 채 측정하면 혈압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됩니다. 반대로 너무 올리면 낮게 나옵니다. 그 차이가 최대 20mm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팔뚝형이라도 커프 크기가 맞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팔둘레가 굵은 분이 표준 사이즈 커프를 사용하면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반대로 팔이 가는 분이 큰 커프를 쓰면 낮게 측정됩니다. 커프 사이즈 문제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환자분들이 혈압계를 살 때 가격이나 브랜드는 꼼꼼히 따지시는데 커프 사이즈가 내 팔에 맞는지는 거의 확인을 안 하세요. 그러다 몇 달치 혈압 기록이 전부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세, 안정시간, 커프 사이즈. 이 세 가지만 잘못돼도 혈압 수치는 실제보다 최대 30mm 이상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병원 기록에 쌓이고 의사의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혈압계 제조사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알고 있었다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을 붙들고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 유통 중인 가정용 혈압계의 제품 설명서 12종을 직접 수집해서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측정 전 5분 안정, 등받이에 기댄 자세, 커프는 심장 높이에. 제조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는 설명서 맨 뒷장,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품 박스 앞면에는 간편 측정, 1초 완성, 언제 어디서나라는 문구가 훨씬 크게, 훨씬 눈에 잘 띄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편리함을 강조한 마케팅과 정확한 사용을 요구하는 의학적 현실이 처음부터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혈압계 제조사의 공식 입장을 찾아봤습니다. 저희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정확한 기기입니다. 사용 설명서에 올바른 측정 방법이 명시돼 있으며 이를 준수할 경우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표준 절차를 지키면 정확하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문제입니다. 같은 회사의 2년 전 광고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광고 속 모델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다리를 꼬은 채로 손목 혈압계를 들고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시간도 없었습니다. 커프 위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선명한 숫자와 함께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설명서에는 올바른 방법을 적어두고 광고에서는 잘못된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조사만의 문제였을까요? 저는 이번엔 병원 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외래 진료실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국내 한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1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 병원과 의원 136군데 중 측정 전 5분 안정을 지키는 곳은 전체의 23%에 불과했습니다. 등받이 있는 의자를 제공한 곳은 61%, 커프 사이즈를 확인하는 곳은 단 18%였습니다. 환자들이 집에서 잘못 재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똑같이 잘못 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쁜 외래에서 가이드라인대로 혈압을 측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환자가 하루에 50명, 60명씩 오는데 한 명한테 5분씩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관행적으로 측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조사는 말했습니다. 설명서대로만 쓰면 정확하다고. 그런데 광고는 설명서와 반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병원은 말했습니다. 가이드라인대로 측정하고 있다고. 그런데 실제 조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병원은 4곳 중 1곳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 고혈압이 아닌 분은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믿기 어려울 만큼 컸습니다. 2019년 유럽 심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약을 복용 중인 환자 1,400명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기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병원이나 가정에서 순간적으로 찍는 혈압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 자동으로 반복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의 약 20%, 즉 5명 중 1명은 24시간 활동 혈압이 정상 범위였습니다.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고혈압이 아니었던 겁니다. 연구팀은 이를 가면 정상 혈압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혈압이라는 가면을 쓴 정상 혈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무서운 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고혈압약을 불필요하게 복용하면 저혈압, 어지럼증, 낙상, 신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낙성사고 한 번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이 생사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측정이 단순한 숫자 오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연구를 읽으면서 한참 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2년, 730일. 제가 매일 아침 삼킨 약의 개수, 730알. 그 약이 필요했던 건지 아닌지를 저는 지금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혈압을 쟀더라면 적어도 그 질문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까지 조사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조사도 알고 있었고, 병원도 알고 있었고, 연구 논문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걸 크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답을 찾던 중 저는 예상치 못한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집중해 주십시오. 국내 한 소비자보호단체가 2022년에 진행한 조사입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보유한 60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혈압계 구매 후 사용 설명서를 끝까지 읽은 적이 있습니까? 끝까지 읽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11%였습니다. 800명 중 88명. 나머지 89%는 설명서를 읽지 않았거나 일부만 읽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올바른 혈압 측정 자세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9%였습니다. 측정 전 5분 안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단 14%였습니다. 800명 중 112명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제조사가 일부러 숨긴 것도 병원이 의도적으로 속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의사는 바빠서 설명할 시간이 없었고, 제조사는 편리함을 팔아야 했고, 환자는 설명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숫자를 믿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문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혈압계 오류로 인한 피해 사례를 직접 수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 모인 사례만 해도 수십 건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은 변경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 퇴직 후 건강관리에 열심히셨던 분입니다. 손목형 혈압계를 구입해 매일 2번씩 4년 동안 혈압을 기록했습니다. 수치는 늘 높았고 주치의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혈압약 용량을 2차례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분은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확인된 원인은 저혈압성 실신이었습니다. 실제 혈압은 낮았는데 약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퇴원 후 담당 의사가 처음으로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을 권유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의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4년치 기록이 있었는데 활동 혈압으로 보니 고혈압이 아니었어요. 손목 혈압계를 심장보다 낮게 내린 채 측정하셨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 오차가 누적돼서 처방에 반영된 거예요. 제가 진작 측정 방법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4년, 1460일. 그분이 매일 2번씩 잘못된 숫자를 기록하는 동안 아무도 그 숫자가 틀렸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쓰러지기 전까지는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방금 계단을 오른 채로 손목을 내려뜨리고 혈압을 재고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숫자를 수첩에 적으면서 그게 자신의 진짜 혈압이라고 믿고 있을 거라는 것. 그 믿음이 틀렸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 채로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혈압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손목형 혈압계가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작은 기계를 너무 쉽게 믿었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른 혈압 측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혈압 기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측정 전 반드시 5분을 앉아서 안정을 취하십시오. 계단을 오르셨으면 5분, 밥을 드셨으면 10분, 커피를 마셨으면 30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둘째,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고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십시오. 다리를 꼬거나 허공에 띄우시면 안 됩니다.
셋째, 팔뚝형 혈압계를 사용하실 때는 커프 아랫부분이 팔꿈치 안쪽 주름에서 2에서 3cm 위에 오도록 하십시오. 손목형은 손목을 반드시 심장 높이, 즉 가슴 중앙과 같은 높이로 올려서 측정하십시오. 넷째, 한 번만 재지 마십시오. 1분 간격으로 2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기록하십시오. 처음 혈압을 잰 수치는 긴장이나 자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같은 시간에 측정하십시오. 아침은 기상 후 1시간 이내, 저녁은 잠자리에 들기 전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 5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가정 혈압 측정의 신뢰도는 병원 측정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걸 지키는 분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게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압계 제조사는 제품 전면에 올바른 측정 자세를 표기해야 합니다. 광고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실제 사용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병원은 혈압을 처음 측정하는 환자에게 단 3분이라도 올바른 방법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시스템은 순간 혈압 측정만이 아니라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은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비용은 기관에 따라 5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입니다. 고혈압 의심 환자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검사가 아직도 선택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24시간 활동 혈압은 고혈압 진단의 골든 스탠다드입니다. 한 번의 순간 측정으로 평생 약을 처방받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환자가 보호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꼭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지금 집에 혈압계가 있으신 분,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 또는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신 분, 오늘 당장 올바른 자세로 혈압을 다시 한번 재보십시오. 그리고 기존 수치와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 차이가 크다면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하십시오. 지금 드시는 약이 정말 필요한 약인지 확인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대신 그 질문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혈압을 잽니다. 등을 기대고 발을 바닥에 붙이고 5분을 기다린 뒤 예전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하지만 숫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2년 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계를 꺼내들며 오늘은 얼마나 나올까 조마조마했던 그 마음이, 높은 숫자를 보고 한숨을 쉬며 약을 삼키던 그 아침들이, 그 숫자들이 처음부터 틀려 있었다면 그 조마조마함도 그 한숨도 전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숫자 하나가 2년의 두려움을 걷어갈 수 있다면 이 영상이 단 한 분께라도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대로 혈압을 재보는 것이 처음인 어느 한 분께도 말입니다. 혹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정성스럽게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는 다음 콘텐츠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도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이상 은빛 건강톡이었습니다.